파티에 서서 값싼 와인잔을 든 채 누군가 날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았던 적이 있나요? 혹은 끝없는 안부 인사와 예측 가능한 대화의 늪에 빠져 영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례하거나 반사회적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저 뇌가 정크푸드 같은 대화를 거부하는 지적 허기를 느끼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신경학적 현상, 즉 지루함의 뇌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견디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뇌가 건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름은 복잡하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DMN은 당신이 아무런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공상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 성찰을 하죠. 한마디로 내면의 우주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DMN이 매우 활발하고 풍부합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아이디어가 샘솟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무실과 같습니다. 그런데 스몰 토크는 이 활기찬 내면의 파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뇌는 흥미로운 내부 작업을 중단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외부의 저자극 정보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는 마치 양자역학에 대한 심오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1 더하기 1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뇌에게는 이것이 모욕적인 수준의 단순 작업인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인지욕구, need for cognition 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들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도전적인 운동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스몰 토크는 어떤 운동일까요? 그것은 100kg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깃털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이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써서 얻는 것이 거의 없죠. 그것을 거래의 관점에서 봅시다. 깊은 대화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새로운 관점, 지식 혹은 깊은 유대감을 얻을 수 있죠. 반면 스몰 토크는 저위험 제로 수익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약간의 사회적 윤활유를 얻는 대가로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집중력과 시간을 지불합니다. 인지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이 거래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경학적 단서는 도파민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와 예측 불가능한 보상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깊은 대화는 바로 이 새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의 독특한 경험, 예상치 못한 통찰, 복잡한 아이디어 등은 뇌에게 아주 맛있는 도파민 뷔페와 같습니다. 하지만 스몰 토크는 어떤가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당신은요? 이 대화는 100번을 해도 똑같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100%에 수렴하죠. 뇌의 관점에서 이것은 새로움이 제로인, 즉 도파민 보상이 전혀 없는 활동입니다. 뇌는 보상이 없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동기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함 자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루함은 게으름이나 무관심의 표시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지루함은 현재 환경이 당신의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으니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라고 외치는 뇌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스몰 토크 상황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좀이 쑤시는 듯한 지루함은 당신의 고성능 뇌가 저속 기어로 억지로 운전하고 있을 때 보내는 SOS 신호인 셈입니다. 뇌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 어서 이 대화에서 벗어나 철학책을 읽거나 새로운 코딩 언어를 배우거나 하다못해 우주의 종말에 대해 고민이라도 해.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상황 1. 스몰 토크의 지옥. A.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렇죠. B. 속마음. 그렇지. 대기압은 교실 1위 헥토파스칼. 습도는 55%.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내 전두엽의 0.01%도 필요하지 않아. B. IB 박으로. 네, 전해요. 결과. 대화는 단절되고 에너지는 소모되었으며 아무런 지적 교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 1. 빅토크의 가능성. A.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렇죠. B. 피봇 시도. 네, 이런 날씨를 보면 인간의 기분이 얼마나 환경에 좌우되는지 새삼 느껴져요. 혹시 환경심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A. 환경심리학이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뭔가요? 결과. 스몰토크가 의미 있는 대화로 전환되었습니다. B의 뇌는 활성화되었고 A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윈윈이죠. 그렇다면 이 지루한 스몰토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대화의 규칙을 바꾸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위한 대화 해킹이죠. 첫째, 피보트 기술입니다. 대화의 방향을 부드럽게 트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연결고리로 삼아 더 깊은 주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휴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음식은 어땠어요? 라고 묻는 대신 그 여행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개방형 질문을 던지세요.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 말입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대신 이번 주말에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공간을 주고 더 개인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셋째, 솔직하고 친절한 퇴장을 연습하세요. 모든 대화를 구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가 정말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면 정중하게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요.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해보세요.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부족을 찾으세요. 당신과 같은 종류의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클럽, 토론 모임, 특정 주제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결론적으로 스몰토크에 대한 당신의 혐오감은 사회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살아있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정신에 맞지 않는 작은 대화 상자에 억지로 자신을 구겨 넣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깊이를 탐험하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고 당신의 뇌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풍부한 자극을 제공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뇌는 분명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